안녕하세요. 건강 읽어드리는 약사 앨리스입니다. 최근에 김희선 씨 보셨나요? 77년생, 한국 나이 48세인데 30대 초반 같은 외모입니다. 관리 정말 잘하셨어요. 부럽습니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결과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항목이 이런 원리를 따릅니다. 건강 역시 그런데요. 노년의 건강한 몸은 젊은 시절부터 관리해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 40대부터 꾸준한 건강관리가 필요하다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은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정의원입니다. 정의원 교수님 요즘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건강의학 서적계에서 가장 핫하신 분이고 유튜브 건강 프로그램 섭외 1순위입니다. 정의원 교수님은 어떻게 해야 건강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과 건강한 몸의 경제적 가치를 알려주어서 대중들에게 건강관리의 의지를 심어주는 의사입니다.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 이 책은 4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는 단백질과 근육에 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주제는 천천히 나이 드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책 전반에 걸쳐서 근육과 단백질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요. 근감소증을 노쇠의 악순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절염이 있는 경우에 소염 진통제를 복용하면 소화불량 증상으로 식사량이 줄고 영양분 섭취가 줄어 기운이 없으면 활동량이 감소하고 그 결과 근육량이 빠질 수 있습니다. 또한 노년기에는 특정한 질병으로 입원하고 누워 지내는 일이 발생될 수 있는데요. 활동량이 줄고 와상 환자가 되면 하루의 근력이 1%씩 줄어든다고 합니다. 보통 30세 이후에 1년에 1%씩 근육이 빠지는 데 비해 하루에 1%씩 없어지는 것은 엄청난 손실입니다. 긴 와병 생활을 보내신 분들 중 일부는 걸을 수 없게 되는 불행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저자는 이를 막기 위해 근육을 저축해둬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어느 정도 근육 잔고를 만들어 두면 와병 기간 동안 근육을 소실해도 걸을 수 있는 최소한의 근육은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의원 교수님은 노년기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 근육량이라고 합니다. 근육의 움직임은 그리고 수면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다가 소변 때문에 잠에서 깬 경험 있으시죠? 밤에 깨지 않기 위해 저녁 식사 후에 물을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20대 때는 안 그랬잖아요. 자기 전에 물 한 컵 마셔도 아침까지 무사하게 잘 수 있었습니다. 자다가 소변이 보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작용되는 거였는데요. 대표적인 원인은 저염식이나 자기 전에 수분을 많이 마셔서입니다. 방광 관략근이나 배뇨근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2가지 이유를 더 알려줍니다. 첫째는 종아리 근육 때문이고요. 둘째는 인슐린 분비량 증가입니다. 종아리 근육이 제2의 심장이라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맥 판막이 느슨해져서 다리의 혈액이 심장으로 되돌아가기가 어려운데 종아리 근육이 수축해서 정맥 혈액을 심장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종아리 근육도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에서 심장으로 되돌아가는 혈액량이 줄어들고 그 결과 저녁이 되면 종아리가 붓고 땡땡해지게 되는 거죠. 자면서
하체에 있던 혈액이 상체로 되돌아오게 되고요. 혈액량의 증가는 배뇨작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밤에 잘 주무시려면 종아리 근력 운동을 하세요. 밤에 자다 깨는 두 번째 이유는 인슐린 분비 증가 때문입니다. 인슐린은 신장에서 나트륨을 재흡수하는 작용을 합니다. 나트륨이 재흡수되면서 수분도 같이 들어와요. 그 결과 인슐린이 계속 분비되는 낮 시간 동안 다리에 다리 물이 찹니다. 혈액이 찹니다. 그런데 밤에 인슐린 농도가 감소되면 당연히 감소되겠죠. 먹지 않으니까요. 감소되면서 부종이 빠지고 수분은 소변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유 원인은 다르지만 밤에 자다 소변 때문에 깨는 이유는 다리 부종 때문인데요. 종아리 부종을 줄이면 숙면에 가까워집니다. 종아리 부종을 줄이는 방법은 자기 전에 종아리 마사지를 해주거나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거나 요가링을 낮 시간에 착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밤에 소변 때문에 깨는 문제로 비뇨기과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비뇨기과 약은 항콜린제예요. 또 비뇨기과에서 사용하는 약은 그 방광에만 스페시픽하게 적용되게 만들어졌지만 그래도 전신에 약간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부작용으로 인지기능 저하, 소화불량, 변비, 입마름 등이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런 비뇨기과 약은 어르신들이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인지기능 저하, 소화불량, 변비, 입마름 이거는 약을 안 드셔도 발생될 수 있는 현상인데 약을 드셔서 이게 중첩적으로 되면 또 생활하시기 불편하니까 소변 문제로 약을 드시기 전에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내 생활 습관과 식습관, 건강 상태를 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웰빙 시대를 지나 웰 에이징, 웰 다잉이 화두인 시대잖아요. 건강하게 노년기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을 추천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